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4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우리들이 또 대화를 나눠볼까요? 전국의 부모님들을 공분에 휩싸인 고준희 양 사건을 필두로 한 아동학대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예, 아주 매스컴에서 뜨겁죠. 아동학대가 연이어도 네. 계속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던데. 네. 고준희 양 사건은 2017년 11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11월 18일 고준희 양이 실종이 됐고요. 약 1개월 정도 지난 12월 8일 지난달이죠. 아이의 할머니 김모 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데요. 네. 이은 19일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적지 않은 의심을 받았고요. 또 가족들의 증언이 불확실하고 시점도 모호해서 범인은 아이의 부친인 것이 밝혀졌고 이후 부친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보도가 됐죠.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숨지기 전날까지 전날에 학대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희 양 친부인 고 씨는 4일 집안에서 이뤄진 현장 검증에서 평소 딸 학대와 폭행이 있었다고 실토했고요. 또 발목을 여러 차례 밟아서 고양이 기어다닐 정도가 됐는데도 폭행은 계속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고 씨는 딸의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이후 7개월간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일 전주 덕진 경찰서에 따르면 친부랑 내연녀 이모 씨는 사체 유기 전에 친부의 내연녀 이모 씨는 준희 양이 숨진 사실을 사체 유기 전에 알고 있었다. 또 사체 유기에 가담한 것도 사실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또 3일 전북강 경찰청에 따르면 6월쯤 고 씨는 2017년 6월이죠. 고 씨는 전북 완주군에 준희 양을 위한 양육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망하고 나서 준희 양이 4월 26일에 숨졌고 네. 다음날 고 씨와 내연녀 이모 씨, 또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가 야산에 안매장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흐른 뒤였어요. 그때 이제 그 양육수당을 신청을 한 거죠. 예. 양육수당은 5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는 지원금인데요. 고 씨는 6월부터 실종 신고를 한 12월까지 양육수당 6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 허위 실종 신고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이어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그 준희 양이 발목에 상처가 덧나서 고름이 흐르면서 대상포진 증세를 보였는데 또 이들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준희 양은 4월 이후에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네. 또한 이 추장에 있는 고 씨와 이 씨, 이제 며칠 전이죠. 이 씨가 입감 첫날을 빼고는 제공되는 도시락을 모두 비웠고 TV를 시청하면서 웃음을 지었다는 사실도 전해집니다. 친부는 딸을 야산에 안매장한 후에도 SNS에 건담 로봇을 자랑하는가 하면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등 좀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참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범이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 보면, 그쵸?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누구야, 자기 와이프 부인이죠? 부인을 이렇게. 어금니 예. 아빠요? 어금니 아빠. 네. 그분도 좀 이상하고, 이분도 좀 아버지인데, 친부인데, 자기 딸을 네. 그렇게 했다는 거 참 또 이상하고. 요즘 그러니까요. 보면 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매스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애들을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게임하는 부모가 있질 않나. 그렇죠. 예. 그것도 있었죠. 요즘 보면은 참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 내리사랑. 예, 정 예. 이런 게 거의 그런 경우도 많지만 또 그런 경우는 또 과도한 경우도 많고 예.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정서 이런 게 좀 많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가져보네요. 그렇죠.
그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대다수의 아동 학대는 네. 부모나 친지 등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그냥 이제 친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경우가 그렇죠. 높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작년인가요?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 부부 간의 그 치정 때문에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약간 네네, 전국이 맞아요. 좀 그때도, 이슈가 된 그런 경우도 예,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주 이슈가 됐었죠. 네.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을 폭행하거나 학대해서 사망에 네. 이르게 했을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법도 세인데, 그렇게 해서 네.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뭐 이렇게 한 게, 그렇게 해서 처벌받은 부모가 과연 많이 있을까가 저는 의심이 드네요. 왜냐면 부모가 이제 교육의 목적상 네. 뭐 애들을 이렇게 뭐 한 대 때리거나 두 대 때렸다. 네. 뭐 교육 목적이다. 예. 난 부모니까 뭐 그렇지 않냐. 그럼 우린 전통적으로 그런 걸 좀 용납해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관념적으로. 예.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금지돼 있잖아요. 친부모라도. 그렇죠. 예. 이웃에서 신고하고 뭐 이런 경우가 예. 있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웬 뭐 가정교육이니까 우리는 저 걔네 집안 일은 우리가 관여하면 안 돼. 이런 전통적인 유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이제 스승이나 부모는 무조건 옳다. 이런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맞아요. 거를 맞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네. 뭐꼭 반드시 옳지 않고 꼭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애들이 학대받을 수 있다. 친부모라도 학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처럼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철한 신고를 좀 정신을 발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애들이 더 이상 이제 뭐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는 그런.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벌백계를 해야지. 예, 엄벌을 쳐야 되는 게 맞죠. 네, 그 엄벌을 네. 쳐야 되고 이런 걸 갖다 엄벌을 처했다는 거를 뭐 이렇게 성폭력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전자발찌도 채우고. 그렇네요. 예, 네. 이런 것도 신상을 좀 공개를 해서 신상을 음,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네. 명예처벌이라고 그러죠? 아. 예, 그런 거를 네. 예, 예. 우리나라도 또 뭐 그런 남을 의식하거나 예. 뭐 창피당하거나 시스템 말로 하면 쪽팔리다 이런 거. 해면이 예, 깎이는 예. 일들을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싫어하죠. 예, 예. 쓸데없는 자존심들이 그렇죠. 있어갖고 그런 처벌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 부모지만 망신을 좀 주는. 그래서 이런 네. 거 뭐 창피해서라도 못하게끔. 근데 예. 그러할 경우에 언제부터 신상을 공개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회초리를 한 대 때렸다, 이제 두 대 때렸다 이런 기준이 법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서 확정 판결 받은 대상자로 해야죠. 예. 확정 판결 받은 친구들, 예. 사람들이요? 예, 예. 그 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요. 네. 우리나라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수가 몇 명일까요? 글쎄요, 몇 것 같은데요. 몇천 명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는요, 한 네. 명당, 예.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한 명당 1,006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요, 네. 1인당 네. 1,820명을 상담을 하는데요. 네. 상담원이요, 예. 전문가가.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6,360명을 상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딱 두 배, 몇 배죠? 네 배네, 네 배. 3.5배 정도 되는 예, 거죠. 3.5배. 아유, 엄청난 네. 숫자네. 그리고 그 예산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법무부 장관이 운용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이거를 줄여서 이제 범피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범죄 피해자에게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인데, 요게 이제 아동학대 관련 예산 가운데에서 76%인 193억 200만 원이 범피금에서 나온대요. 네. 근데 이 예산을 이제 좀 늘린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늘리면 성폭력이나 뭐 다른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네. 예. 네, 제로섬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이런 걸 좀 예산을 좀 증액을 하면 좋을 텐데. 네. 이것도 뭐,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막 뭐 늘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와 그다음에 학대 판정 건수가
매년 또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에 17,782건에서 15년에 19,203건이고요. 네. 16년에는 29,669건입니다. 또 학대 판정 건수도요. 네. 같은 기간 14년부터 1만 27건에서 1만 1,715건, 또 1만 8,700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죠. 큰일이네, 이거. 범죄는 계속 느는데 예산은 또 거의 따라가지 못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부모와 선생님과 또 위정자들이 항상 옳다는 전제가 이제 유교적인 그런 질서와 약간의 그런 정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게, 과연 부모라고 해서 아이의 생명이나 이런 안전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보호자니까, 네. 보호자로서의 그런 걸 갖다 이제 부여해 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세상이 또 뭐 각박해지고 살기가 또 어려워지고, 또 네. 핵가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는 하고 싶은데, 네. 경제적인 게 못 따라가서 못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또 살기가 바빠갖고 신경을 또 못 쓰잖아요, 또. 네네. 학교 보내거나 뭐 어디 보내놓고 저녁 때 네. 얼굴 잠깐 보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또 뭐 신경 쓰이는 부모들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아가 성숙돼서 자기가 받은 피해를 스스로 신고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네. 못하냐. 어떤 이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지만 학대를 받다가 탈출해서 편의점에서 뭘 훔쳐먹다가 잡혔는데 애 몸무게가 엄청 뭐 십몇 킬로? 예, 그래서 그 학대를 했다는 게 발견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신고를 본인이 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네네. 데를 많이 보내니까 그런 걸 아이들한테도 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모에 대한 학대나 이런 걸 당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이런 게 무분별하게 그렇죠. 남발이 돼 갖고 그렇죠. 또 그런 네.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게 결국은 성숙된 이게 시민 의식인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또 저게 문제고 저렇게 하자니 또 이게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표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몇만 명에 이르는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맞고 자라고 있는데 이게 신고 건수만 그렇지. 실제로 많죠, 더 많죠. 그렇죠. 신고가 안 된 거는 잠재적으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근거 있는 뭐 판단은 아니지만 한 10배 정도 되지 네.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 예. 안 그랬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주변에서 엄청 맞고 자라는 애들 많았거든요. 또 맞아야 정신 차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폭력이 일상화된 그런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아요. 네. 학교에도 가도 뭐 시험 성적대로 그렇죠. 뭐 나와 너 오늘 뭐 80점 못 넘었으니까 나머지 맞아요. 너 40점 맞았으니까 나머지 40대를 맞는다. 1점이 안 되지. 네네네. 시험 끝나면 이제 줄 빠따라 그래서 이렇게 맞았던 기억도 있고. 예, 막 누구나는 알지만 있죠. 공부 못하는 애들 나머지 공부시키고 아니면 공부 못할 나머지 청소시키고 뭐 공부 못할 나오라 그래갖고 또 막 학교에 잡일 다 시키고 네. 그런 걸로 이제 차별을 막 받고 학교에 가면서는 그랬고 집에 가면 성적표 가지고 어머니 공부 못했다고 뭐 부모님 막 때리고 아니면 말한다 때리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죠. 때리고 예. 그 폭력이 일상화됐던 시대였죠.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전에는 더 폭력이 더 일상화됐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친구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아동폭력을 안 할 수 있을지. 맞고 자란 사람이 또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대대로 세습이 되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인상 깊게 남은 게 아이들한테도 트라우마고 또 이게 자라서도 똑같이 하면서 그들은 또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교육 학이나 유아교육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애착 형성기라고 그러는데 0세부터 3세까지가 이제 애착 형성기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게 애착 형성이라는 게 사랑을 이제 잘 이렇게 많이 받았냐 못 받았냐인데 부모한테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그 영유아들은 자라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네. 사이코패스가 되거나
아니면 네. 지능이 떨어지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그렇죠. 되거나 이럴 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그렇죠.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밝혀져 갖고 예. 애착 형성의 지능과 인생이 결정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태어나면 맞아요.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네. 그거를 이제 태어나서 유전적인 문제가 없으면 0세부터 3세 그때 부모가 얼마큼 얘한테 사랑을 주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 아이가 평생 태어나서 살 때까지의 삶이 결정된다. 지능이 결정되니까. 지능과 맞아요. 인성이 네. 결정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 애착 형성계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유아교육학자들은. 네. 그래서 네. 0세부터 3세 그 유아교육하는 그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잘 돼야지만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대학의 등록금이 더 비싸고 더 지원을 많이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원이 아니. 어린이 보육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아주 근무 아주 뭐 월급 너무 열악하죠. 예 처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저는 거꾸로 대학 교육보다 네. 보육이나 어린이 뭐 초등학교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대학 못지않게 투자를 해서 거기서 다 결정된다고 결정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나 정책 형식이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깝다. 그런데 지원이 늘어나면서 아동폭력에 대한 그런 지원도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아동폭력 피해에 대한 그런 걸 지원을 늘리려면 네. 다른 범죄 피해자들의 지원도 같이 줄거나 늘어야 되니까 예산적 부담이 있지만 아동 보육에 대한 예산 속에 아동폭력 피해 예방 및 네. 뭐 치료 그다음에 그 뒤에 그런 뭐 비용 같은 거를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뭐 제 생각이니까 제가 실권자가 아니니까 아니요. 뭐 국회의원들이 좀 충분히 좋은 생각이신데 예. 그러면 그 유치원, 유아원 친구들한테 참정권을 줄까요? 뭐 참정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 일원이잖아요. 그분들도 그 애들도 아, 어떻게 보면 그러세요? 요즘 애들이 얘기하다 보면 초등학교 애들이 더 똑똑하고 올바른 네. 소리를 잘해요. 예, 모르는 게 없을 예. 정도예요. 아이들이 많이 알죠. 예. 그래서 뭐 참정권을 준다는 거는 좀 웃기지만 그 정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통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예. 예산을 조금 볼게요. 그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54억 3,200만 원이고요. 네. 지난해에는 266억 2,900만 원이니까 줄었네요. 네. 줄죠. 줄었네 진짜. 애들이 줄었네요. 줄이니까 주나요? 어떻게 그것도? 아, 애들이 줄어서 그렇구나. 예.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 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이렇게? 의견인데 네. 뭐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예, 경우에는 그쵸. CCTV를 달고 네. 막 해서 이제 24시간 감시해갖고 이제 그거를 고발하거나 처벌하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엄청나 무겁게 그쵸.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꾸로 그러면 가정에서의 폭력은 누가 신고하고 누가 그걸 할 것이냐. 옆에 이웃도 신고자가 될 수 있지만 네. 그거 말고 신고 의무자는 이제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애들을 매일 보니까. 아동학대 징후나 징조가 있으면 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조금만 이상이 있더라도 경찰이나 아니면 그 아동 그 범죄 피해를 관리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반드시 문서로서 제출할 수 있게끔 이상한 징후. 그러면 그 담당자가 찾아가고 그 담당자는 누구냐?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네. 사회복지 네. 공무원. 그렇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 아닙니까? 결국은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은 그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집행하고 나눠주지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게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준사법권을 뭐 경기도나 이런데 행정기관만 특별사법권이라 해갖고 특별사법경찰이라 해갖고 식품이나 행정에서 네, 관리 네. 단속할 수 있는 건 네. 뭐 경찰처럼 똑같이 네. 뭐 수사해서 잡아서 조서구면서 네. 경찰에 넘기지 않습니까? 네. 경찰권을 줬잖아요, 일부. 예. 예.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사에게도 아. 준사법 경찰권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아. 그래서 첫째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동폭력이나 뭐 노인학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경찰에 이제 의뢰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서 그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그 사람한테 네. 준사복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 그런 권한을 주고. 그거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여성학대도요. 예, 여성학대도. 그렇죠. 사회복지에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 예, 그런 예, 사람들. 예. 그리고 부정수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네. 부정수급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밝히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그거를 사회복지사들이 잘 알아요. 사실 또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그래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이건.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부정수급자인데 형식적으로는 수급자가 돼 있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아.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좀 뭐 제재를 하고 예. 엄벌을 좀 처하게 하려면 그걸 다 경찰을 발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찰 뭐. 그렇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한테 그런 준사복권 줘서 바로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게끔. 예, 예. 뭐 연행하려면 연행할 수 있게끔 아니면 뭐 신분증 예, 내놔라. 예. 당신 이거 다 열어봐라. 할 수 예, 있는 예. 경찰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준사복권을 좀 줘야 된다.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다 단속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 예,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예, 많은 예산을 다루니까 당연히 그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잖아요. 막 쓰라고 쓰는 것도 좋지만 잘 쓰는 것도 잘 네. 지키는 게 또 의무 아닙니까? 예, 아끼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준사복권을 좀 발동해서 그런 아동학대, 노인학대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법권을 발동해서 바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예. 그럼 조금 더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 단속 효과도 있지만 네.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회복지사 이게 아. 사회복지사들이 매일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를 그렇죠. 받고 보니까 밀착해 있으니까. 저 사람도 오면 나도 단속될 수 있구나 이래갖고 좀 주의를 하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심이 되면은 당시 바로 이제 애를 데리고 애 아동학대 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같으면은 바로 잠깐 갑시다 해갖고 갈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애들 같이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가서 조속 군병원 아니면 경찰서 바로 인계하든가. 뭐 이제 물론 반항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예. 했으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보다 시청에 사회복지과에 신고해서 사회복지사한테 누가 아동학대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 누가 지금 뭐 노인학대 당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신고하는 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되게 편하거든요.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걸 예. 좀 하면은 되게 편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뭐 나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준사복권 주고 이렇게 좀 그리고 좀 사회복지 관련된 거는 예산을 지자체가 이제 집행하지만 네. 뭐 논외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사회복지 예산을 다루는 관청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사회복지사들을 그러니까 시군 일선에서 시군청에서 뭐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이제 일을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이제 분리를 시켜서 예를 들면 이제 분리를 시켜서 별도 이제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서 별도 청을 이게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그걸 엄격하게 관리하고 엄격하게 집행하고 또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또 찾아가서 또 그런 것까지 좀 깊숙하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선 지자체 이렇게 맡겨놓으면 네. 사실 좀 시 정책이나 시 행정에 이게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니까 예. 그거와 별개로 따로. 복지예산은 이제 엄청나니까 그거에 대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 뭐 청이라든가 뭐 이렇게 별도 기관이 지자체 이 권한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별도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준사복권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좀 누수되는 사회복지 예산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설이나 복지기관 시설이나 아니면 그 사회복지 예산이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많죠. 예. 예산 뭐 어디죠? 보육원 뭐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일시보호소, 요양보호소 뭐 엄청나요. 네. 복지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그런 걸 다 관리 감독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럼 소방청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보육 관련 또 기관 더 만들고
소방청은 있지 않나요, 우리? 뭐였었죠? 그때 해양소방청. 해양소방청, 네. 예, 예, 해양소방청하고 네, 2개 더 만드는 걸로. 사회복지청 뭐 이런 거에서 예. 별도 국가기관,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으로 네. 해서 사회복지 예산 기금을 아주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들이 이렇게 예.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이런 일이 좀 예. 그리고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또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초중고에서 모든 전교육 대학 과정에서 인성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강조하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저는 느끼는 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엄청나게 세게 받는다. 네.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과 과정이 자기 의무를 강조하는 것보다 권리를 강조하는 교과 과정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책을 이렇게 좀 유심히 이렇게 보면 나의 권리는 뭐다. 헌법 몇 조에 내 권리는 있다. 국민으로서 네. 무슨 권리. 그런 게 이제 사회교과서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윤리교과서 이렇게 보면. 예. 근데 그거보다 거꾸로 나는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고 너는 무슨 의무가 있고 무슨 의무를 해야지 너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 내가 받을 것만 가르치고 할 거는 안 알려주는, 약하게 알려주는. 그렇습니까? 예, 그런 교과 과정이 좀 아쉽다. 그런 것도 좀 개편돼서 어렸을 때부터 질서를 유지하고 만약에 너가 공동체 질서를 안 지키면 너는 엄청난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니까 조심해라. 일본은 이렇게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있네요. 예, 우리나라는 또 근데 그런 거를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자라서 뭐 창조성을 길러야 된다, 뭐 애 주눅 든다, 뭐 이래갖고. 이미 예. 다 들었는데.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좀,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아동학대는 뭐, 인성에 대한 거니까 좀 인성에 관련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 보육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좀 포함해서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회복지사들한테, 예, 준사법권을 부여해서 그런 걸 바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바로 조사하고 바로 연행할 수 있게끔. 네. 예,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좋겠네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 좋은 주제를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주신 이영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대표님 정말 아이디어 뱅크세요. 제가요? 네. 예. 제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넘치는데 어디 부르는 데가 없네요. 진짜 뉴스에서만. 아, 문재인 정부에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예. 이영주 기자를 불러야 되는데. 아유,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예. 그쵸. 뭐,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 뭐. 그럼요. 자,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